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중남미 경제 관계가 활성화된 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감소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한 중남미 경제 관계의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고 있나요? 예, 뭐 교역 관계로 보면 우리가 2011년도에 600억 불이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경제가 위축됨에 따라서 네. 조금씩 내려왔고요. 그런데 이제는 작년 금년부터 다시 조금 올라가는 경향을 가집니다. 2017년의 경우는 통계를 보니까 교역이 452억 정도 됐고요. 네. 작년에 오는 471억 불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금년도 통계는 아직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재작년, 작년 이런 거 보면 다시 조금 올라오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투자도 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볼 때 중남미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나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적으로 51.2억 불을 달성했기 때문에 전체 합하면 한 600억 불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로 보면은 우리 투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 또 이제 제가 해외 건설협회에 있었기 때문에 해외 건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인프라 투자. 예, 인프라 투자를 보면은 지난번에 보면은 우리 2010년도의 경우는 우리가 총 보면은 670억 불을 넘어가지고 전체 해외 수주액의 10%를 넘은 적도 있습니다. 네, 중남미에서. 예, 그때 제가 해외 건설협회에 있어서 제가 해외 건설협회 중남미 전문가에 가서 늘어났다 이런 농담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지금 해외 건설 수주도 인프라 수주도 자꾸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들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하나 생겼어요. 페루에 친체로 공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PM 하루스의 수주를 받았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친체로 공항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의 뭐 입찰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책임지고 그 페루 정부를 대신해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되고 또 하나 다음으로 성과는 최근에 파나마에서 지하철 공사 입찰을 가졌는데 거기에 우리 기업이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대규모 이거 아주 큰 대형 공사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걸 수주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수주액도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중남미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진출이 다시 각광을 받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남미 협회장을 맡고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닌가요? 중남미 협회에서도 막 역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쓰고 있는데 하여튼 뭐 꼭 그렇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여러 기업들이 많이 애를 쓴 결과겠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아주 치열하게 경쟁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 두 가지 수주에서. 주로 보면은 이제 스페인 기업들이 주로 이제 중국이나 일본은 아니었나요? 오래전부터 많은 이제 그 공을 들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일본은 직접 수주를 하기보다도 자금 지원, 금융 지원 형태로 많이 수주를 하고 있고요. 중국은 이제 금융 지원 플러스 자기들이 직접 공사하는 그런 걸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우리 이제 경쟁국으로 서서히 등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은 뭐 틀림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평가 우량주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하여튼 뭐 글쎄요 앞으로 이제 이 분야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 예를 들면 이제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기술 이런 걸 우리가 많이 수출하고 하는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요즘 와서는 이제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데 대한 이제 관심도가 우리도 높지만은 중남미 지역의 여러 나라를 또 굉장히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한 진출 이런 데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 또는 뭐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것들 이것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요즘 와서는 의료 분야에 대한 진출 원격 의료 분야라든지 또는 우리의 약품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또는 화장품 이런 것도 많이 진출을 할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또 더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한 중남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사실 FTA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각 중미, 남미
뭐 이런 부분과 FTA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우선 한중미 FTA 발효 이후에 예. 예상되는 경제관계의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한중미 관계에서 특이할 게 이제 두 가지가 생겼는데요. 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FTA입니다. 네. 한중미 FTA, 중미 지역을 통괄하는 우리와 같이 여러 나라를 같이 하는 그런 FTA가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중미 지역에 세워진 그 은행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 통합은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까베이라고 그러고 스바나로 이야기하면 BCI라고 그러는데요. 중미 경제 통합은행. 예, 중미 경제 통합은행에 우리가 정식 이제 가입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제 큰 획이 그어졌기 때문에 두 개가 맞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자금과 그다음에 예, 자금이 이제 우리가 출자도 하겠지만 거기에서 까베에서 나오는 자금 가지고 인프라 사업도 개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FTA가 되니까 또 우리 인력 송출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물자 들어가는 게 더 원활해지기 때문에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중미 지역이 물론 나라로 보면 다 조그마한 나라기 하지만은 전체로 합쳐보면 또 그것도 굉장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3개 중에서 중미는 몇 개국입니까? 이 우리 대상으로서는 대략. 글쎄요. 중미 지금 현재 6개국이라 그러죠. 네. 6개국을 그러는데 지금 현재 지금 발효된 FTA는 5개국입니다만은 5개국. 그러나 그런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제 그 관계 때문에 그런 이제 FTA라든지 중미통합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가입을 통해서 앞으로 기반이 갖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적 교류라든지 또는 뭐 인프라 진출이라든지 이런 게 더욱 활성화되고 해서 우리 경제 진출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업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음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개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던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더 많이 진출될 수출될 여지를 가졌고 특히 다른 전문기관 코트라든지 이런 데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가공 음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음료 알로에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더 진출하는 여지가 많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분석도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타이어라든지 축전지라든지 자동차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이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중미 지역에도 작은 시장이긴 하지만 작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상당한 신경을 가지고 기업들이 진출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중미 경제 통합은행 그것도 뭐 조금 더 보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중미 통합은행에 우리가 가입된 것은 여개국과 좀 두 번째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대만이 오래전부터 가입이 돼 있었고 대만이 공을 많이 들이고 대만이 이제 아시다시피 대만은 외교적 이유도 있는 거죠. 대만은 지금은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중국하고 외교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대만만이 그 지역에서는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 나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중국이 상당히 외교적 공세를 취함에 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중국하고도 이제 외교관계를 갖는 나라들이 한두 개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관계 때문에 중국이 오래전부터 까베이하고의 관계를 돈독해 와서 이미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대만이 유일하게 들어가 있고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제 들어가는 강점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사를 파견할 수 있어요. 이사를 파견할 수 있어서 이사는 하나의 그 보드 멤버로서 이사 결정하는데 직접 이제 역할을 하게 되니까 우리 한국의 입장을 상당히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교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책정할 때도 우리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직접 거기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일을 하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것을 우리한테 쉽게 파악을 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기업이 들어가기 위해 미리 사전 정보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보를 우리가 미리 확보를 해서 중미의 여러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모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에서 나는 큰 그 인프라 사업이라든지 네. 에너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결국은 진출을 해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남미로 좀 내려가 보는데 네.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라고 무역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협상 타결될 경우에 조금 이게 좀 속도가 좀 느린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기대 효과 이런 부분 사실 예. 이게 브라질이 좀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나요? 제 예. 브라질이 그런 생각을 가졌죠. 보우스노르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나 보우스노르 대통령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보우스노르 브라질이 그 지역의 메르코수르 지역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니까 브라질의 입장이 전체를 대변한다. 입장.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브라질이 상당히 이제 과거의 폐쇄적인 그런 정책에서 좀 대외 개방적으로 이제 하는 정책을 바뀜에 따라서 이제 메르코수르와의 이렇게 무역 협정도 하자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상당히 가속을 받아서 잘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의 난점은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다시 좌파 정부가 들어와서 그게 앞으로 어떤 작용을 할까 하는 그런 게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하여튼 이 협상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한 게 지난 해 5월에 서울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되어서 현재 4차례나 협상을 계속했고 또 뭐 큰 변수가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협상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된다고 이게 타결이 되면은 브라질에는 큰 시장이 개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브라질은 좀 멕시코와 상벽을 이루는 정도로 아주 큰 시장이고 또 브라질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도 큰 시장이고 그다음에 뭐 옆에 있는 파라과이, 우루과이 시장들이 다 열리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대한 그게 만약 열린다면 중남미 지역 전체가 그야말로 우리하고 그 FTA를 가지는 효과도 같이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아주 그 브라질을 위시한 메르코수르와의 이 그 무역 협정 이게 조기에 타결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중미도 있지만 이게 가장 메인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메르코수르와 FTA. 그 아시다시피 중남미는 중미의 시가 지역이라고 센트럴 아메리카 지역에 하나의 지역이 있고 지역 통합체가 있고 그다음에 태평양 동맹이라고 있습니다. 퍼시픽 얼라이언스라고 있고 멕시코가 주도하는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가 되어 있는 그 멤버로 되어 있는 나라죠. 태평양 연안에 있는 나라들이 대중입니다만 그다음에 메르코수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시카하고는 어느 정도 타결이 됐고 그다음에 태평양 동맹하고도 지금 멕시코를 제외한 다른 세 나라로는 이미 자유무역 협정이 돼 있고 단지 지금 안 돼 있는 나라가 지금 메르코수르거든요. 그러니까 메르코수르하고 협상이 타결된다면 그야말로 이제 중남미 전체가 우리의 경제 영토로 되는 그런 결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역시 이제 전체 중남미를 대상으로 우리가 자유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중남미의 진출이 전보다는 훨씬 더 용이해되고 우리 진출 영역이 넓어진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태평양 동맹의 준회원국 가입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시다시피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콜롬비아, 칠레부터 칠레, 콜롬비아, 페루와는 우리가 이제 자유무역 협정을 이미 양자 간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안 된 나라가 멕시코거든요. 그러니까 이 준회원국 가입은 이퀄 자유무역 협정 체결 이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의 양자 협정 대신에 다자적인 채널을 통해서 멕시코에 간접적으로 하나의 FTA를 가진다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멕시코를 포함한 4개 나라와의 FTA를 가진다는 것은 멕시코의 양자 간 FTA를 가지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는 결국은 그 이제 태평양 동맹 전체하고 우리가 이제 자유무역 협정을 가지는 효과가 되고 멕시코가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왕 가지고 있는 나라들 페루라든지 칠레라든지 콜롬비아의 자유무역 협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현대화해야 될 필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업그레이드하는. 이번에도 보면은 그렇게 다른 세 나라와도 협상을 하기 때문에
그 협정 자체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가 생깁니다. 예. 회장님한테 오늘 부탁 하나 드리면요. 네. 중남미에 33개국이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네. 만약에 뭐 개인이나 혹은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어느 나라 또 어느 업종 이걸 좀 오늘 찍어주시죠. 글쎄요,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일단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역시 뭐 최근에 FTA를 체결한 나라, 예. 뭐 기왕에 돼 있는 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린 칠레, 콜롬비아, 페루 그리고 중미 5개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이미 다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대한 그 여건이 마련돼 있으니까 그런 나라에 대한 진출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남미에서는 대국이라면 역시 멕시코, 브라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나라에 대한 우리 관심은 늘 놓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뭐 들어보니까 브라질의 경우는 우리 의료 약품 이런 수출도 활로가 생기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방향으로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 또 기왕에 브라질, 멕시코에는 우리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네. 멕시코의 경우는 한 2,000개 이상의 기업이 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이미 많이 나가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고 또 브라질의 경우도 이미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많이 나가서 진출을 하고 있고 철강이라든지 또는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생산 설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가속화시켜서 더 진출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진출 품목이란 건 뭐 제가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든 자동차 부품 그리고 중미 쪽에는 섬유 제품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 섬유 기업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예, 섬유 기업들도 많이 그것도 활성화하는 방안 또는 그리고 뭐 다른 그 요즘은 와서는 이제 새로운 분야의 여러 가지 산업들이 많이 나오니까 의료기구라든지 의료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전자상거래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또 실적인 품목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신경 쓰는 인프라 부분에서는 스마트시티라든지 또는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어플라이언스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방향에 신경을 많이 쓰면은 찬스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네. 조금 소프트한 얘기인데요. 이제 오늘 그 외신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실내 시위에 배우의 K-팝이 있다. 네. 그건 아마 K-팝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지만 좀 황당하긴 하지만 그 K-팝이 시위까지 이렇게 개입할 만큼의 그런 영향이 있는지 글쎄요. 오늘의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위하고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되고요. 단지 그것은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큼 K-팝이 칠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칠레뿐만 아니라 K-팝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중남미에서. 지금 동호회가 결성되어 있는 게 숫자가 그 국제교류재단에 나온 그 통계에 의하면 670개 정도 넘어요. 627개. 627개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627개 정도 된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당연톱입니다. 그만큼 이제 동호회가 많이 결성되어 있는 동호회라는 성격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K-팝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정열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이유라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K-팝뿐만 아니라 K-드라마, 한국의 드라마도 굉장히 이제 많은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제가 그 쿠바를 방문을 했는데 쿠바에 가니까 거기도 역시 K-팝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그럼 뭐 굉장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K-드라마도 굉장한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여러 가지 탤런트들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그 제가 갔을 때는 지상욱이 뭐 있는데 하여튼 탤런트 이름 빼야 되겠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그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하여튼 뭐 그 쿠바에서도 중남미 그 한국의 K-팝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영향력이 많이 있다는 걸 보고 야, 이게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바 있는데 저는 그 K-팝은 하나의 큰 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기업 활동에 있어서도 K-팝을 같이
협업해서 네. 나가는 것도 적극 검토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참 이건 여담인데 네. 뭐 일부 학자에 따르면 우리 민족이 알래스카를 통해서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다. 그래서 좀 DNA가 비슷해서 좀 K-팝이 많이 활성화되는 이유도 있나요? 아니요, 뭐 그 연관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옛날에 그 베링 해협을 통해서 네. 아시아 쪽에 있던 사람들이 네. 이 중남미 쪽으로 미국을 포함해서 중남미 전역에 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전판에 내려갔다 하는 건 그건 정설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애들이 태어나면 몽고 반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몽고 반점을 보면 그쪽에 있는 그 원주민들도 다 몽고 반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족이라는 게 다 증명이 되고요. 멕시코의 인류박물관이라는 데 가보면은 거기에 입구에 그 지도를 하나 붙여놨어요. 네. 그 지도에 보면은 이제 원래 중남미 쪽에 내려왔던 사람들이 원조가 어디냐 왔느냐 하는 거 여러 경로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걸로 자기들도 그걸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베링 해협을 넘어왔다 하는 게 그 원래 원주민들의 네. 원래 고향이 아시아 쪽에 있었다 하는 그런 이제 그 지도가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 역시 그거는 공인된 이야기고 네. 하여튼 여러분들 현재 봐서도 외모로 봐도 인디안하고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보면 상당히 그 중남미 쪽에 우리가 가지는 그런 오랜 역사적인 배경을 봐서도 네.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남미 비즈니스 포럼 잠깐 소개해 주시고 또 그 한국과 중남미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해서 정말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협회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요. 잠깐 좀 자기 자랑을 한번 해주시죠. 예, 말씀드렸다시피 중남미협회는 금년에 23년을 맞이했습니다. 23년째를 맞이했는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상당한 발전을 했습니다. 예,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은 연례 행사로서 그 행사를 통해서 중남미와의 한국과의 관계를 하나 이거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보고 특별한 그 이런 특정 분야에서 협력할 분야에 대해서는 또 중점적으로 협의를 하는 방식으로 취해왔는데 금년도에서는 역시 중남미 경제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금년에 이제 발족하는 그 한중미 FTA 그리고 이제 멕시코 그리고 태평양 동맹 관계 이게 초점을 주고 이제 그 중심으로 경제 현황을 잘 분석을 하고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살펴본 이후에 특히 인프라 분야라든지 IT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진출 여지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뭐 그건 연례 행사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행사를 계속 가질 거고요. 우리 협회에서 최근에 이제 가진 그 특이할 만한 것은 유튜브 방송입니다. 뭐 이 채널하고도 비슷합니다만은 중남미와 생기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라든지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여러 그 한국의 중남미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전달하고 또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중남미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서바나 방송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방송, 서바나 방송 이게 두 가지 채널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사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좀 우리가 공공외교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중남미는 중미 지역 그리고 태평양 동맹, 메르코수르 이 세 가지 지역으로 크게 나누기 때문에 그 지역과의 관계를 좀 미래 비전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겠느냐 하는 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열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전문가, 정치적인 리더라든지 경제계의 원로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자리를 만들어서 한중남미 관계 각 지역별로 어떤 방향으로 잘 이끌어 나가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집중적으로 토의해서 국내 여러 요로들의 전달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해서 중남미를 좀 점진적으로 잘 발전시키고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하는 그런 그 노력을 해놓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는 중남미가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역점을 두고 나가야 될 하나의 지역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아시안 지역에는 예. 남방 정책이라 해가지고 신남방 정책. 예, 신남방 정책으로 해서 그 정부에서 아주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남미 지역도 앞으로는 그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내일신문에 기고도 했습니다마는 네. 뭐 특별한 용어를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네. 플러스 신남방 정책을 제안한다 이런 제안으로 제가 한번 기고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어떤 제목이 됐든지 간에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 관계를 더 정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의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나가면 아무래도 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테니까 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그 외교 이니시어티브를 하나 만들어서 나가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제 희망 같아서는 아마 뭐 조만간 그런 게 도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데 여기서도 언론에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본 분들은 아마 저평가 우려양조에 투자해야 되겠다. 그런 아마 신념 확신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2.6% 성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더 갖게 될 거고요. 또 큰 대박이 아마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